여기 수건의 구성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건의 구성 보겠습니다. 자, 지구 표면의 약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수건은? 그래, 70%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물로 덮여 있는 곳을 바로 뭐라고 한다? 수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닷물은, 수건의 물은 바닷물인 해수가 있고요.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담수, 이거 민물이죠? 그죠? 소금기가 없는 담수로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이 뭐다? 바닷물이다. 그 다음에 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돼요. 2.53% 정도. 자, 물론 이 퍼센트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냐? 요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건 뭐예요? 해수구. 두 번째,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순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담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게 빙하인데, 아니, 가장 많은 게 빙하인데, 빙하 다음이 지하수예요. 근데 이거 빙하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북극까지 가가지고 빙하 부셔가지고 녹여가지고 생수통에 담아서 먹을 수 있나? 있어요. 그렇게 파는 회사가 있어요. 북극에 있는 깨끗한 그 빙하의 그 물을 녹여가지고 이제 빙하를 녹여서 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수질 검사를 했겠지? 근데 수질 검사를 했는데 못 먹을 만한 걸 판매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북극 빙하 물 수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한번 해가지고 먹어보세요. 유튜버들을 먹는 경우가 많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해수가 대부분입니다. 빙하는 근데 이거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죠. 아까처럼 뭔가 기획 상품처럼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지하수가 0.7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호수랑 하천수가 0.01%. 이 지하수 그래서 좀 잘 활용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하수 막 뽑았으면 될까 안 될까? 무작위로 한 개까지 끌어다 썼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싱크홀. 싱크홀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뭐였지? 도로 중간에 무너져가지고 차 거기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망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있다고 해서 막 가져다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무슨 맛이 난다? 짠맛이 납니다. 자, 빙하는 뭐 극지방, 남극, 북극, 고산지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눈이 녹지 않고 굳어서 생긴 두꺼운 얼음 덩어리. 자, 담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야?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많고 담수 중에서 얘가 두 번째. 호수, 하천수 세 번째.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뭐예요? 호수랑 하천수죠. 그죠? 실생활에서 쓰는 생활 용수로는 다 어디에서 가지고 와? 호수나 하천수, 뭐 강에서 끌어오잖아. 그치? 그 정수 과정을 거쳐서 수돗물을 쓰는 거예요. 지하수를 쓰는 경우는 뭐 물론 많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호수, 하천수다. 여기서 물을 끌어다 많이 씁니다. 자, 물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며 생명 유지에 필수죠. 농작물 재배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 공업 용수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류 문명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잘 써야겠죠. 아무데나 뭐 쓰레기 버리고 생활하수 버리고 내보내고 공장 폐수 내보내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올까? 요거 나오겠죠. 수자원 이용. 요거 중요 표시해놔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첫 번째 농업용수. 이거 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거는 하천 유지용수고, 세 번째가 생활용수고, 네 번째가 공업용수가 되겠다. 근데 생활용수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용수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농업용수로 쓰는 게 지하수나 저수지 물을 가져다 쓰죠. 공업용수는 시설 관리할 때 쓴데 주로 냉각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보일러용으로도 쓰고요. 생활용수는 뭐 목욕이나 청소할 때 쓸 거고, 그 다음에 하천 유지용수는 가뭄 때 하천 유지, 하천이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을 하천 유지용수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수자원은 주로 어디에서 가져다 쓴다? 하천수나 호수를 활용을 하는데, 부족하면 어디서 가져다 써요? 지하수 가져다 써요. 그래서 싱크홀 자주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었지. 자, 극히 제한적이다. 쓸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수자원으로서 지하수 같이 두 번째로 많죠? 두 번째로 많다. 그리고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치면 된대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빗물이 스며들잖아. 그러면 요 흙이 필터 역할을 해줘요. 지저분한 것들은 다 요 흙에서 걸러진단 말이야. 그리고 남은 물들만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또 땅속 미생물이 또 오염물질을 분해해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쳐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주로 농업용수, 식수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뭐 지하수 댐을 설치를 한대요. 이런 거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고, 오염물 배출 관리하고, 빗물 저장해가지고 수자원 공급을 늘려주면 되겠지. 자, 밑에 내용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하이탑은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 수건 대부분은 뭐가 차지하고 있다고 얘들아? 두 번째로 많은 건 뭐야?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뭐였어요? 빙하. 두 번째로 많은 건? 그래.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훌륭합니다. 자, 그럼 담수 중에서 우리 수자원이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농업용수. 두 번째, 하천 유지용수. 세 번째, 생활용수. 네 번째, 공업용수.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암기하세요. 자, 지하수는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며 정수 과정을 거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지하수 썼는데, 지하수 쓰면 수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낸다. 그래서 천안에서는 지하수 쓰는 곳들이 꽤 있어요. 천안 아산은.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시험 무조건 나와요. 요 그림이 무조건 나올 거다.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 표시 2개 해놓을게요. 여기 보면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기억하시고, 이걸 뭘로 구분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혼합,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을 한다. 혼합, 수온, 약층, 심해층. 자, 해수 표면 부근에서 자, 볼게요. 여기 혼합,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을 해요. 자, 혼합층 특징 한번 볼까 얘들아? 온도가 어때요? 여기 수온이 높아요. 여기 수온 약층보다 얘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보다 수온 약층의 온도가 높고, 온도 제일 높은 게 혼합층이죠? 왜? 이유가 뭐겠어? 빛 비추니까 태양빛 아래 바로 있잖아. 뜨끈뜨끈할 거 아니에요. 바닷물 들어가면 따뜻한가요? 차갑죠? 얕으면 따뜻해요? 맞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바닷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햇볕 좀 비춘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혼합층은 온도가 이렇게 높으며 일정하다.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그 위에 바로 뭐가 불고 있어? 해수면 위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이 바닷물이 잘 섞여. 위에 있던 거는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던 거는 위로 올라가면서 찬물과 따뜻한 물이 잘 뒤섞이면서 온도가 일정한 층인 혼합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수온약층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층 구분해요. 온도 떨어지거든. 온도 떨어져서 구분을 하는데 온도가 왜 떨어지냐? 이유는 여기 바다가 이제 슬슬 깊어져서 그래요. 빛이 못 들어가. 여기서부터는. 혼합층까지는 빛이 고르게 투과되면서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높고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만 바람까지 부니까 수온 약층서부터는 뭐 햇볕이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이 수온 약층의 특징이 또 시험에 나오는데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 좀 줄일까? 사이즈가 너무 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수온 약층은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 차단. 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연질 군독이 일어나기 힘들다. 일어나기 어려운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차가운 물은 밑에 있거든. 뜨거운 건 위에 있거든. 보통 우리 대류 현상 하면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바로 밑에 지금 뭐가 있어? 차가운 바닷물 있잖아.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뜨거운 거 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된 층이다. 그리고 또 뭐 차단해요?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해층에 있는 물질이 혼합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섞어줘야 되는데. 혼합층에 있는 물질이 심해층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해줍니다. 자, 다음 심해층으로 넘어가서 자, 수온 약층 아래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4도씨 이하로 매우 낮고 그 다음에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 이것을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 못해서 수온이 4도씨 이하로 매우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거의 없대. 여기는 아예 햇빛이 도달 못하거든. 여기 1000m 밑이에요. 1000m 밑에 들어가면 어떨까? 재밌겠죠? 아, 재밌어요? 예전에 한번 그거 얘기해 준 적이 있지 않냐? 어떤 한 재벌이 자기가 만든 심해 잠수정을 이용해서 심해 탐사한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골로 갔죠? 저승으로 갔어요. 그때 그 재벌이 누구를 초청을 했냐면 유튜버 중에 전 세계 구독자 수 1위 누구야? 미스터 비스트. 미스터 비스트를 초청을 했다 그래. 근데 미스터 비스트는 뭐라 그랬어? 거기다가 그 재벌한테 무서워서 못 가겠다. 자기는 안 가겠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이제 그 잠수정이 마침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그죠? 어디 탐사하려고 들어갔냐면 마리아나 해구 아마 들어가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마리아나 해구 깊이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12,000에서 13,000 정도 됩니다. 그 이상 돼요. 거기 탐사하러 들어가겠다고 자기네들이 만든 자체 제작한 잠수정을 탔는데 그 잠수정이 좀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진 잠수정이었다고요. 심지어 그 컨트롤러가 뭐였더라? 게임기 같은 거였나? 조악하게 만들어진 잠수정이었다 그래요. 사적으로 만들었나 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잠수정이 터지면은 그 사람 고통 느낄까 못 느낄까? 그 안에서 못 느끼고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 심해는 무서운 곳이에요. 신비한 곳이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고요. 햇볕에 아예 도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4도씨 정도로 온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절 상관없겠죠? 뭐 위에가 춥든 따뜻하든 워낙 깊은 곳인데 그치? 우주 탐사만큼 어렵다고 해요. 자, 다음 염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염화나트륨도 있고요. 염화마그네슘도 있는데 뭐 황산도 있고 황산칼슘도 있는데 얘네들은 뭐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여기에서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해수 속에 있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고 염화마그네슘 이게 두 번째로 가장 많아요. 짠맛 나죠? 소금에서? 짭조름하죠? 얘가 가장 많아. 두 번째로 많은 거 뭐라고? 염화마그네슘. 얘는 무슨 맛 나요? 쓴맛 나요. 바닷물 먹으면 좀 씁쓸한 맛도 날 수도 있겠죠? 뭐 때문에? 염화마그네슘 때문에.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염분 한번 볼까요? 염분. 자,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하는데 염분 단위 뭐 쓴대요? PSU 또는 퍼밀 사용을 해줍니다. 식용염분 단위 아니면. 근데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값이 얼마래? 35퍼밀 정도 된대요. 또는 35 PSU 정도. 자, 그러면 그 염분값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해수의 질량분의 염류 질량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물이 965, 염류가 35,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얼마 나올까요? 1000이죠? 해수의 질량. 그 순수 물의 질량 여기다가 놓으면 안 돼요. 해수의 질량이니까 염류까지 포함시켜야지. 그 다음 1000분의 얼마다? 35다. 그래서 곱해가지고 정리하면은 염분값 얼마 나와요? 35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먼저 강수량과 증발량. 자, 비가 많이 내려요. 염분이 높을까 낮을까? 비가 많이 내리면 낮겠지. 당연하죠. 비가 안 내려. 증발량이 많아. 그럼 어떻게 써요? 염분은 높겠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담수의 유입량이 많대. 담수 유입이 뭐야? 맞아. 강물 유입되는 거야. 동해랑 우리나라 보면은 봐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 동해, 서해, 남해. 대부분의 강물은 어디로 유입될까요? 동해로 갈까요? 서해로 갈까요? 왜? 맞아요. 서해예요. 한강이 어디로 빠져요? 한강물 어디로 빠져? 서해로 빠져요. 금강물 어디로 빠져요? 서해로 빠져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많다, 지호야? 지하수? 야, 씨, 강물이 바다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 지하수가 많아? 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물이 서해로 다 지금 유입이 되는데 그럼 다 그 염분값이 어떻게 되겠어? 뭐? 적어진다? 맞아요. 염분이 낮아요. 동해 바다는 근데 어때요? 여기 그 강이 연결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야. 동해의 특징은 어때요? 해외에 있는 바다 보는 것 같죠? 그죠? 참 신기한 게 외국 사람들은 동해 바다보다 서해 바다를 더 신기할걸? 남해 바다나? 왜? 가면 뭐 있어 거기에? 갯벌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섬들이 있어요. 섬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인들은 보면은 서해 남해를 더 신기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섬이 많으니까 그런 거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 리아스식이 아니니까. 자, 여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본 거고. 그다음 해빙과 결빙이 있습니다. 해빙은 뭘까? 해빙은 빙하가 녹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 염분은 낮아지겠죠. 빙하가 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염분은. 그래.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염분값은 낮아져요. 비가 안 내려요. 증발량이 많아요. 염분값이 높아집니다. 강물 유입량이 많아요. 그러면은 염분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빙하가 녹아요. 염분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빙하가 얼면 염분값은 높아지게 되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나라 표층 염분 한번 볼게요. 여름하고 겨울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자, 여름철에는 염분이 어때요? 우리나라 낮을까요? 높을까요? 서연아. 여름철 염분, 우리나라 바다의 염분 값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름에. 왜? 아, 찍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왜? 이유가 뭐겠어요? 비가 내려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담수 유입이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염분 값이 낮아야지. 자, 그러면 겨울철은 비가 안 내리고 눈은 내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여름에 더 많은 비가 내리죠. 그 다음에 서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아요. 왜? 황해가 서해인데 서해가 염분이 낮은 이유는 강물 유입이 많아서 금강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그 한강물도 들어가죠. 우리나라 한강 진짜 큰 거야, 얘들아. 그죠? 그 폭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전 세계 탑일걸? 도시에 있는 강들 중에. 항상 그 보면은 각 나라의 수도는 거의 강을 끼고 있거든. 근데 그 강 끼고 있는 거 그 각 도시들 가보면 한강이 제일 커 거의. 강폭이 얼마 안 된대요. 다른 도시들은. 뭐라고? 모르지 여튼. 그러니까 한강 폭이 그만큼 넓다고 얘기가 나온 영상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자, 염분비 일정 법칙. 자, 염분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해수 중에 녹아있는 염류들 있죠? 얘네들은 염분과 상관없이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합니다. 왜? 바닷물이 계속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이 77.7 대 10.9다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이 77.7 대 10.9가 나온다고. 염분 값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염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간의 비율은 전부 다 똑같다. 어디를 가든 어느 바다를 가든 염분비는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것이 염분비 일정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요, 봐볼까요? 자, 북극해 23.3g 들어가 있대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3.3. 동해는 25.6에 3.6이고 홍해는 31.1에 4.4예요. 자, 근데 이거 비율 계산해보면 어때?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양은 다를 수 있어요. 홍해가 지금 염류 양은 제일 많죠. 그렇지만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 간의 비율은 셋 다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밑에 거랑 그 뒤에 거랑 해가지고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